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업무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또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적용을 한다고 시도를 했던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대체 기업들이 실패를 하느냐? 왜 인공지능을 적용하지 못하느냐? 이유를 구분을 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크게 보면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투자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인 산업과 업무 기능이 가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거나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정형 비정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분석이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더해서 분석가가 이 분석을 맡는 담당자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비해서 보면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측면만 하더라도 실제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장기간 적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구비를 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게다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완성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의 적용을 통해서 물론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지 보수와 더불어서 업그레이드도 이루어져야겠죠. 수정 보완 같은 부분들이요.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죠.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2달 후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가 성공이어야만 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대하고 있다는 데서 첫 번째 문제가 벌어집니다. 장기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뭐 계속 진화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버전업이 필요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 버전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도 지속적 버전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기술이 적용됐을 경우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적용됐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업무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느냐.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적용됐을 때 달라져서 운영되는 업무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구체화시켜서 그 그림 안에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에서 세심한 노력이 전혀 기울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문제입니다. 데이터 문제는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 그리고 종류, 여러 가지 항목이 필요한 항목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존재하느냐 하는 측면이고 또 이제 그 데이터의 품질,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도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빅데이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또는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존재하는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냐 이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품질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 거죠. 양적으로 뭐 단순히 많다고 해도 그게 이제 뭐 항목도 많다 또는 건수도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건수와 그 항목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충분한 충분한 항목의 숫자가 되느냐, 과연 충분한 데이터냐, 이 관점을 제대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억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더 많은 항목이, 더 많은 데이터 건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수백 개의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항목들 외에 더 많은 새로운 항목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문제를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식한 결과로서 뭔가
더 많은 데이터 또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이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든 알고리즘을 더 다듬거나 신기술을 적용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접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들도 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머신러닝 방식으로는 문제를 알고리즘이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근본적으로. 산업이나 업무 기능이 적용 대상이 되는 문제가 각기 다를 텐데 기업들이 접하는 기업들이 이제 속한 산업이나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속한 업무 기능이 각기 다를 텐데 뭐 HR도 있고 고객 분석도 있고요. 신용카드도 있고 유통도 있을 겁니다. 이 서로 다른 산업과 업무 기능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분명한데 그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게 이제 다르다고 해도 같은 메커니즘을 응용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해보험이니까 생명보험에서 그 적용했던 사례나 방식은 전혀 맞지 않아. 처음부터 거부를 하는 거죠. 우리는 HR이기 때문에 CRM에서 하던 식으로 분석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과연 그게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처음부터 새로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는 좋은 힌트를 배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HR 대신에 그 HR 분야에다가 CRM을 적용을 한다? 그 자체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CRM에서 고객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행동 중에서 뭐 이탈을 예측하고 이런 작업들은 그 고객이라는 단어만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직원의 행동을 분석하고 직원의 이탈을 예측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매우 쉽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처음부터 버리고 가는 데에서 또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벌어집니다. 다른 산업이나 업무 기능에 적용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이라는 게 다른 데서 적용했던 것을 이제 응용하는 게 상당히 유용한 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는 또 조정도 이루어져야겠죠. 이게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 맹목적으로 저쪽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100% 아무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정형 데이터, 두 번째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흔히 비정형 분석,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오히려 더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보다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이런 류의 이제 업무들은 주로 이제 핵심 업무보다는 지원 성격의 업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콜센터에서 그 고객이 이제 그 전화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뭐 챗봇에서 자동으로 이제 고객이 궁금한 것을 안내해 준다. 이런 식의 이제 성격의 업무들입니다. 핵심 업무보다는 그건 이제 지원 성격의 업무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소셜미디어를 분석을 해서 소비자들의 또는 뭐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 이런 것들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이제 업무들은 기존에는 자동화가 전혀 불가능했던 유형들입니다.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비정형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바로 안 되던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죠. 특히 경영진들이 뭐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해피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잘 들여다보면 분석 결과의 유용성, 이게 얼마나 쓸모가 있냐는 거죠. 이제 대고객 업무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느냐, 또는 분석 결과가 얼마나 완전하냐,
예를 들어 챗봇에서 뭔가 안내를 해줬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선 안내를 해줬다. 엉뚱한 질문을 했다.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얼마나 고객이 원하는 거에서 벗어났느냐를 평가하는 지표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 상당히 많이 주의를 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또 다른 유형은 이제 정형 데이터죠. 기존에 이제 많이 사용되어 왔던 이제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업무로서 뭐 예측, 상품 추천이나 신용평가, 이상탐지 같은 작업들이 이런 부류에 해당하겠죠. 뭐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이건 뭐 10년도 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국내에서 적용된 것도.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잘 못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면은 새롭지 않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나왔냐에 상관없이 그다지 크게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분석이나 이 적용이 완성도가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사실 이제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업무들입니다. 왜냐하면 핵심 업무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투자는 그다지 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게 가시적으로 대폭적인 성과가 나는 것으로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없어도 업무를 진행하는데 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건 아닌 것처럼 많이들 느껴왔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 연결돼서 분석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왜? 현장이 반발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숫자도 준다고 해서 뭐 어디다 별로 쓸모도 없어. 또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속내가 본부 조직이 숫자를 만들어내면서 가져가는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역학관계 측면에 그 무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부하고 싶었던 헤게모니 싸움이었던 부분들도 상당히 존재를 하죠. 이 측면은 상당 부분이 분석 이외의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분석가들의 능력 또는 역량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알고리즘들,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 디시전 트리고, 뉴럴 네트워크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의 알고리즘들을 업무에 맞춰서 응용하는 그 세기가 또는 응용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업무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이 응용이라는 변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석가들이 익숙하지 못했던 것들도 상당 부분 이와 관련된 이슈였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약간 이제 각이 다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실제 기업들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분석가들이 자기 관심사,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업무 효과가 큰 분석 주제가 있어도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재미있는 건 다른 거니까. 또는 분석 방법도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보다 뭔가 좀 복잡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최신으로 등장한 방법들을 적용하는 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분석가들은 이제 자기 재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한 디시전 트리 하나를 가지고 그다지 복잡하지 않잖아요. 간단한 디시전 트리 그리고 아주 거대하지도 않은 모델을 가지고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 해결에 충분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대형 서버가 필요하다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제 그 최첨단 소프트웨어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결과는 프로젝트 수행 시간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결과로 만들어진 모델은 딥 뉴럴 네트워크니까 이해 가능성은 더 떨어지겠죠. 매우 떨어지겠죠. 디시전 트리라면 눈으로 보일 겁니다. 간단한 디시전 트리라면. 근데 딥 뉴럴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컴퓨터?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10배, 100배, 1000배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이제 관련해서
케이시 코지르코프, 이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제 구글 엔지니어가 지적을 했던 얘기가 이제 하나 생각이 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하는 건 자기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문제들, 비즈니스 문제를 풀어내는 게 관심사인데, 원하는 건 그건데, 그건 기업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분석을 맡고 있는 사람들,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배운 것도,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일들도 이게 적용이 아니라, 응용이 아니라 리서치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제 행태가. 이게 뭐 연구소 차리는 거죠, 연구소. 자,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하고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 하나는 현실적으로 보면 응용에 대해서 응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응용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우기를 연구만 배워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 실무에 나와서도 이 분석가들 또는 AI 엔지니어들이 리서치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기업한테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또 작용을 하는 게 실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목표, 투자, 그 다음에 산업과 업무라는 적용 대상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데이터 측면, 그리고 분석가의 어떤 그 성향이라는 측면,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적용하려고 할 때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잠재적인 함정들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걸 미리 봤다면, 지금 이제 정리를 해봤으니까 미리 봤다면 현명한 경영진이거나 현명한 그 리더라면 보다 실용적인, 이 함정들을 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액션 플랜을 미리 구상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 적용을 시작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여기까지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적용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열해 보고 같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